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16년 전인 1906년 월드시리즈에서 93승의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116승의 시카고 컵스를 꺾고 우승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23승 차이는 1903년부터 시작된 포스트 시즌 12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차이에 업셋이 됩니다. 어제 끝난 디비전 시리즈에서 89승의 샌디에고는 111승의 다저스를 꺾음으로써 역대 2위 기록에 해당되는 22승 차의 업셋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저는 샌디에고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06년 화이트삭스와 컵스는 월드시리즈 전에 서로 붙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정규 시즌에서 리그 1위를 하면 월드시리즈에 직행했기 때문에 두 팀은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아메리칸 리그는 1903년 제1회 월드시리즈에서 보스턴 아메리칸스가 피츠버그 파이러츠를 꺾고 이듬해에는 뉴욕 자이언츠가 보스턴과의 대결을 거부하는 등 내셔널리그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샌디에고는 다저스와 만나기 전 매치와 3경기를 해야 했고 그로 인해 팀의 사선발이자 다저스전 ERA가 9점대인 클레빈저를 1차전 선발로 내야 했습니다. 샌디에고의 조건이 더 나빴던 건 샌디에고는 다저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1991년 미네소타는 정규 시즌에서 토론토와 4번의 시리즈를 모두 졌지만 ALCS에서 만나 4승 1패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됩니다. 1988년 다저스는 정규 시즌에서 매치와 4번의 시리즈를 모두 졌지만 NLCS에서 만나 4승 3패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됩니다. 1983년 필라델피아는 정규 시즌에서 다저스와 4번의 시리즈를 모두 졌지만 NLCS에서 다저스를 만나 3승 1패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정규 시즌의 빚을 포스트 시즌에서 갚은 팀 중 처음으로 6번의 시리즈를 모두 진 팀이 됐습니다. 심지어 샌디에고는 다저스를 상대로 9시리즈 연속 패배와 함께 최근 28경기에서 5승 23패를 기록함으로써 다저스 상대 승률이 1할 7푼 9리에 불과했는데요. 2번을 말아먹은 킴브럴이 아니었다면 5승 23패는 3승 25패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규 시즌에서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던 샌디에고는 어떻게 해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프렐러 단장이 원맨쇼를 한 마감 시한이 끝난 후 샌디에고 피터 사이들러 구단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저스라는 드래곤을 잡으려면 우리는 드래곤 슬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하늘 높이 날다가 갑자기 내려와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는 다저스를 잡으려면 특수한 무기가 필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렐러 단장이 유망주를 탈탈 털어 마련한 특수무기는 영 신통치가 않았고 샌디에고는 마감 시한 이후 맞대결에서도 전과 다름없는 2승 7패에 그치고 맙니다. 와일드카드 획득이 가시화됐을 때 많은 팬들이 샌디에고에게 질 것을 명령합니다. 5번 시드가 아닌 6번 시드로 가면 매치보다 쉬워 보이는 세인트루이스를 만날 수 있고 올라가도 다저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선수들은 샌프란시스코와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고 5번 시드를 확정해버립니다. 저는 매치와 샌디에고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브랜든 니모가 한 말에 큰 인상을 받는데요. 니모는 원래 대형 선수가 새로 들어오면 새로운 케미스트리가 형성되는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소토와 헤이더가 합류한 샌디에고에게는 힘들었던 지난 2달이 새로운 화학적 결합에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샌디에고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모의 말은 예언이 됩니다. 트레이드 직전 18경기에서 16과 3분의 1이닝 16실점, ERA 8.82였던 헤이더는 트레이드 후 7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 12실점에 그치며 미러키가 경쟁자 제거를 위해 보낸 트로이의 목마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도 없으며 투구 폼을 손보면 괜찮을 거라고 한 헤이더는 이후 12경기에서 7세이브 1블론 0.79로 살아났고 블론도 김하성의 실책과 포수의 패스트볼 때문에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이더는 포스트 시즌 4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7K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이라는 공포의 헤이더로 돌아오게 됩니다. 샌디에고는 헤이더가 살아나더라도 하이 레버리지 투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로버트 수아레스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디비전 시리즈 2차전 6회 말 무사 1-3루에서 다르비슈를 구원해 무실점으로 한 점의 리드를 지켜주고 그리샴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온 다음 이닝에서 2-3 만루의 역전 위기를 극복한 것이 디비전 시리즈의 흐름을 바꿔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수아레스가 6이닝 5K 무실점, 닉 마르티네스가 5이닝 2피안타 1실점인 불펜이 다저스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16이닝 1실점으로 활약함으로써 17과 3분의 2이닝 7자책에 그친 다저스 불펜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게 이번 시리즈의 승패가 가장 크게 갈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니 반 멜빈 감독이 선발 투수들을 길게 끌고 가준 덕분에 샌디에고가 불펜의 이닝수를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다음으로 적게 만들어준 것, 그리고 프렐러 단장이 트레버 로저스를 조시 헤이더로 바꾼 게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정 OPS가 159였던 소토가 샌디에고 이적 후 130을 기록한 건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만 안 되는 수비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9년 워싱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바 있는 소토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서 시리즈 승리에 쐐기를 박는 2타점 적시타를 에드윈 디아스를 상대로 때려내고 어제 클린치 경기에서도 김하성에 이어 동점 적시타를 날린 후 다저스의 방심을 틈타 2루 도루에 성공함으로써 크로네너스의 역전 적시타 때 김하성과 함께 들어온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새로운 팀에서 잘해야 된다, 4억 4천만 달러를 거절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샌디에고는 단기전에서 꼭 필요한 미친 선수도 나타났는데요. 포스트 시즌 첫 2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친 최초의 규정타석 타율 꼴찌가 된 그리샴은 포스트 시즌 타율이 3할 8푼 1리로 정규 시즌의 1할 8푼 4리보다 2할 가까이 높으며 OPS 1.328은 정규 시즌의 2배입니다. 또 한 명 빼놓으면 안 되는 선수는 8번 그리샴에 이어 붙박이 9번을 치고 있는 포수 오스틴 놀라인데요. 저는 프렐러 단장이 놀라를 데려오면서 시애틀에 내준 안드레스 무뇨스와 타이 프랭스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놀라는 포스트 시즌 3할 8푼 1리 4타점 맹타와 함께 2차전에서 배치의 도루를 잡아내는 등 2020년 9월 샌디에고 합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번 모두 호투를 한 다르비슈와 머스그로브, 샌디에고가 영입했을 때부터 다저스 적용용이었던 스넬 등 선발 투수들의 활약도 빛나고 있지만 저는 불펜과 타선의 대반전이 샌디에고 돌풍의 진원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치와 다저스를 꺾었다고 해서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가능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월드시리즈 진출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필라델피아는 샌디에고 못지않은 기세와 함께 더 강력한 원투펀치와 더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한 마차도의 말처럼 샌디에고가 수준 높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작년에는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해서 올해는 너무 여유가 있어서 다저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해설을 한 양키스와 클리브랜드는 결국 내일 최종 5차전으로 가게 됐는데요. 1차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냈던 콜은 오늘도 7이닝 8K 2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클리브랜드를 상대한 포스트 시즌 성적이 4경기 4승 1.98이 됐습니다. 두 팀은 위너 테이크홀 경기에서 양키스가 통산 15승 15패, 클리브랜드가 통산 1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이온과 서발리가 맞붙는 내일 양키스는 선발 카드에서 2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클리브랜드는 이틀 동안 아낀
스테판, 카린체, 클라세, 불펜 트리오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에서 조시 네일러는 게리코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낸 후 요람 세리머니를 선보였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정정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네일러는 트리스탄 맥켄지에게 나는 4개 홈런을 맞은 투수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요람을 태워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도발의 의미를 담은 세리머니인 반면 이 이야기를 들은 게리콜은 귀여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두 팀의 5차전을 정리하고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전망하는 영상으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